이 전체 주제가 길 위에 인문학인데 마지막 주제가 독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하고 독도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혹시 독도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예, 다녀오셨죠. 독도가 인문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독도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예술 하시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시를 쓰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독도에 가봅니다. 가보면 어떤 때는 다녀오면 그 작품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품이 나오고 어떤 때는 그 작품이 굉장히 격렬하고 어려운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독도 갈 때 바다가 조용하면 이 평화의 스러움이 되고 바다가 좀 파도가 치고 고생을 하고 가실 때 토하고 이러면 음악이나 작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대할 때마다 감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하셨지만 제가 이 독도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 전공이 이제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 중에 제 세부 전공이 그 중국의 대외 정책이고 그 중에 중국 해양 영토 분쟁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이제 조도 그 일본하고 떼어가고 하는 생각들 문제하고 우리나라 이제 이어도 문제 또는 이제 서해하고 이제 경계 획정 문제 이런 이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해양 영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독도 문제 역시 이제 일본과 얽혀 있는 해양 영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건 10년쯤 됐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있는 독도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역사 지리 교사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시키는 사업도 하고요. 전국에 있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모시고 와서 2박 3일로 독도도 구경시켜주고 또 이제 한국의 독도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한국에 유학 와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 모시고 가서 잘 먹입니다. 일단 좋은 데 재우고 그리고 독도도 보여주고 이렇게 갔다 오면 오기 전날 감상문을 좀 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주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국 땅이 맞다고 막 적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다가 본국의 주소를 좀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20, 30년 후에 그 학생 중에 주변 국가의 수상이 되거나 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 꺼내서 그 나라 수상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일본에서 교과서 때문에 독도를 침탈하는 행위들이 있으면 그 대응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독도 논문 대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일반 공공교육원까지 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이 주입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과 관련된 역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한 파트는 이제 국제법 쪽에서 많이 하십니다. 국제법 쪽에서 이제 각종 조약과 해양법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이나 관련해서 이제 국문학이라든가 기타 부분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학을 했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역사라든가 기타 이제 공문학 또는 뭐 많은 자연 이제 지금 이제 해양 생물 이런 자연 쪽에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국가 전략까지 포함해서 독도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사는 역사대로 가고 또는 법은 법대로 가고 또 이제 기타 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대로 가는데 이것이 통합되어서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전략 구성을 하는 그 역할을 제가 돕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독도위원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 한 12명 정도 해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참여하는 그 연구 모임입니다. 그리고 독도위원 재단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독도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 아마 2006년 시작해서 2008년부터 본격화되는데, 본격화됐다는 것은 이제 예산이 배정되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대로 정리가 되고, 책이 또는 자연도 자연대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됐는데, 더욱 여전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뺏긴 거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한테. 그러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우리나라 힘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 무역 공격을 받고 있고, 경제 부분에서 또 지소미아 문제로 또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독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제 눌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아마 여당 국회의원 몇 분이 독도에 가서 항의 이것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정치적 발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독도를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정책들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개발하는 데는 돈이 들지만 보존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 이렇게 특히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국제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제 주축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하지만 실제로는 행위는 경상북도가 주관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의 독도에 대한 수준을 체크해봐야 제가 강의 수준 이제 할 텐데, 죄송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 뭐를 알고 계십니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독도 일단 노래 보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이렇게 나가죠. 남면도동 1번지 이렇게 나가죠. 맞습니까?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사가 바뀌었어요. 가사 바뀌었죠? 이 신세대에 등장하셨네요. 독도를 우린다는 노래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가사가 조금 바뀌었죠. 남면 도동 1번지는 옛날 주소잖아요. 그런데 독도를 우린다는 노래에 남면 도동 1번지에 독도라는 게 없습니다. 맞죠? 이름이. 지금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소. 자, 한번 해볼까요? 경상북도로 맞죠? 울릉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읍, 요거로 숨기기. 울릉읍,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독도입니다. 그때 남면이 이제 울릉읍으로 승격하면서 남면 도동 쪽에 이제 독도리가 들어갔습니다. 2000년에 독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남면 도동 1번지였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냐면, 일본에서 야, 너 독도 누구 땅이라고 그러는데 너 주소에 독도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도 없잖아요. 그래서 독도를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이제 독도리를 만들었으니까 직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하니까 가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독도와 돌도머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뭐라고 붙이면 산, 앞에 산에 1분 1에서 39번지까지 딱 적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 울릉읍 독도리 산 1번지에서 39번지가 딱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5년 무렵에 그 당시에 이미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1982년도 입안이 되어서 1994년도에 발효가 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나오는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보통 이제 섬이 우리 하나 있으면 섬 주변에 12해리까지 영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질 수 있는데 이 12해리는 완전히 영해이기 때문에 육지와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200해리 되는 영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생물과 무생물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지하 자원도 켤 수 있습니다.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은 통치하지 못하고 우리 국가 해당되는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해양 탐사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권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도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독도가 배타적 이의지를 배타적 경제 수요를 가질 수 있는 섬이 되는 거하고 그 12해의 영해만 가지고 되는 작은 섬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이 배타적 경제 수요를 가지려면 200K를 가지려면 200K가 어느 정도 넓으냐면 수치로 계산되면 40만 제곱킬로미터쯤 된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일본 육지 전체 면적이 4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섬 하나가 있으면 이 바다, 배타적 경계수를 가지면 그 일본 육지 면적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물론 이제 일본과 우리 사이에 한계가 있어서 이 구역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큰 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섬은 만조시에 형성된 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이제 만조대 위에 육지가 돌출되면 섬인데 거기에 사방에 모든 게 나옵니다. 배타적 경제수를 가지는 조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사람이 거주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 인근에 200해리 바다를 가지려면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려면 이제 사람이 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소가 있어야 돼요. 직원. 그런데 그 직원을 산 1-1에서 37번째 했으니까 산에 누가 삽니까? 산실력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불법 거주자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솔직하게 그냥 산해가 직원을 붙이고 번지수를. 그래서 다시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를 빼고 번지수를 분할해서 1번지에서 96번지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딱 이렇게 나눠보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전략의 한 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역사, 국제법이라든가 기타 이제 생물학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학 쪽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 독도에 식물이 있다. 단순히 독도에 이런 식물이 있구나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 식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꽃기섬과 유사한 종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포항이나 울진이나 후포 이제 우리하고 유사한 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이전했을까? 그러면 새가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쥐나 다른 동물들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넘어오는 경로가 후포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러면
결국 울진이나 포항이나 흑포에 있는 사람들이 상시로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씨앗이 묻어서 그렇게 발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양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죠. 그러면 이제 독도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상시로 드나들면서 고기를 잡았구나, 이런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이제 바닷물을 떠서 안에 미생물, 플랑크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독도 말고는 다른 데 없는 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시냐면 그것을 이제 전부 떠서 새로 발견된 신종이라는 거죠, 독도에. 그러면 뒤에 호모사피엔스 림네라고 하면 뒤에 코리아라든가 기타 한국어로 이 학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독도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해양 생물들은 한국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각종 학술 대회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할 때는 한국 학명으로 만들어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런 독도로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도를 그냥 독도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독도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인근의 해산도 보면 이제 안용복 해산이나 이런 데서 해저 지명위원회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해산 이름을 우리나라 지명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큰 전략들, 이렇게 하는 전략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노력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소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지금 주소가 독도리 1에서 96번지 번지가 돼 있고, 지금 우리 다 이제 도로명 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독도에 오면 또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용복길, 이사복길에서 길명 주소로 바꿨습니다. 이 길명 주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원을 할 때는 땅을 중심에서 나눴지만 도로명 주소를 할 때는 사람이 사는 거주를 중심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에는 이사복길, 안용복길이 길명이 되어 있고 도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이미 주소에 이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표본호까지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주소니까 주소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물입니다. 식수. 그래서 이제 서도에 가면, 서도 뒤쪽으로 가면 물골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하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표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섬 전체에 이슬이나 물이 모여서 흘러나와서 밑에 이제 옹달샘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 물을 그냥 먹으면 바로 설산한대요. 물 안에 온갖 미토콘드리아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일반 사람들은 바로 설산하는데 이제 끓여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민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제 식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순도 이장님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계실 때 그 뒤로 집 뒤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산 뒤로 가면 식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래서 식수의 조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시설도 있잖아요. 어업인 숙소해서 관리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4층짜리를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는 지금 고인 되셨습니다. 요즘 부인은 계십니다. 김성도 이장님 부인 이제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래 이제 주민들 두 분의 시인이 한 분 계셨는데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등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교대로 울릉도에서 교대로 이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에서 파견되신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 이제 서도에 있고 민간인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동도에는 위에 우리 경북경찰청의 해양경비대죠. 해양경찰이 아니고 경북경찰청의 해양경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1개 부대가 있어서 인원은 이제 40명 대회인데 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여러분들 요즘 웹 보면 독도를 실시간으로 비춰주는 웹 앱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독도 치면 독도에 딱 다운받으면 그 바다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는 KBS에서 이제 설치해서 거기에 바다를 계속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 KBS 설치한 카메라가 이쪽에 동도고 이쪽 서도거든요. 동도는 경찰이고 서도는 민간인이 삽니다. 그래서 KBS에서 설치를 해서 그 사람 사는 서도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설치해놓고 한동안 밑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저 비추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데 나중에 이야기에 누구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카메라 계속 보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놀라시더니만 우리 맨날 그 나오면 밖에 바다로 보고 누워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계속 비춰가지고 전국에 방송되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회의할 때만 카메라를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생필용품은 어떻게? 예, 거기는 이제 생필용품 같은 거는 배가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 관광선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차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생필용품 다 주고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빨리 땡겨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독도에 11월 초 지금 이제 우리 9월 말쯤이나 10월이 가면 파도가 이제 그치죠. 파도 그치면서 10월 한 중순까지는 괜찮은데 10월 중순 넘어가 11월 초에 되면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그게 저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2월 말까지 3월쯤 돼야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기밀에 해당되는 그 실수도 있는데 경북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 그 담수화 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물을 계속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바닷물을 이제 담수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 담수화 시설이 고장이 납니다. 기름 붙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이제 계속 기후가 안 좋아서 헬기도 못 들어요. 기후 안 좋으면 이제 보통 그 배로 가는데 더 안 좋은 경우에 헬기로 공수를 하는데 헬기조차 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이제 연결되니까 전부 애들 목마르다, 뭐 배고프다, 40명 아들 경찰 아들 가지고 힘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비상수송 작전하고 난리 난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그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시지만 겨울 되면 갈 수가 없어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그럼 그 동안에는 완전히 독도 혼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권 문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요 문제.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요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소를 확보하고 물건을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그 독도에서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성도 의장께서 그 이제 울릉도에 보면 이제 업계가 있습니다. 그 도동 업계가 왜냐하면 그 어촌에 가면 업계라고 해서 바다를 관리하거나 또 이제 분할을 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를 주는데 거기에서 권리를 사서 독도 해역에 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김순도 의장께서 이제 바다에 독도 인근에 뭐 해산물을 채취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느냐? 이 소문인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소문인데 다 알고 있는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어종이 산란기가 와서 몰려서 이제 하는데 그때는 그물 한번 던지면 하루에 2천만 원치 겁니다. 돈 되죠. 뭐 명중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조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복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역도 그냥 밑에 들어가면 늘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어업만으로 되는데 사실은 농사 짓는 거하고 고기 잡는 거는 세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친구 안 할 것들 그냥 잡아 팔고 하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경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거기에 독도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뭐 온갖 단체에서 안 된다, 뭐 카페를 열면 오염이 된다, 온갖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도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가 거창한 게 아니고 뭐 선착장에 가보셨잖아요. 선착장 밑에 까만 그 저기 뭐야 덮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요만한 물건 몇 가지를 팔았습니다. 기념품. 한 개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가격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성도 이장님 살아계실 때도 거기 안 계셨고 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 파는 게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도에 내려보시면 독도에는 그게 없거든요. 나무가 없어요. 그 숨을 데가 없으니까 햇볕에 계속 이제 노출돼서 그 이장님이 막 새까맣게 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그 우리 그 데리고 다니는 개 삽살개도 안 씻기고 이래가 막 뜻대가 이렇게 불쌍해요. 그걸 이렇게 끌고 이렇게 나오면 내리신 분들이 사진 한 컷도 막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 오셔서 야 성도 고생한다. 이 어려운데 네가 국가를 위해서 있구나 하면서 팁을 적어도 10,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면 5,000원 벌고 가만히 있으면 10,000원 버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거 평생 다시 오겠다 하면서 착 그냥 100만원짜리 수표도 못 주고 내가 티 많이 받습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하여튼 그런 수업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뭐 열었다 안 열었다 하지만 일정하게 이제 카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경제 생활을 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국제법의 트렌드가 이제 실효지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법은 특별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됩니다. 판례는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는데 요즘 추세가 이제 땅을 누구의 땅이냐를 판단할 때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의 국민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 국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승도 이장님이 이제 거기에 생활하시는데 국가가 행위를 하려면 행정, 입법, 사법 최소한 3개의 우리 이제 국가 권력기관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성도 이장님은 이장님입니다. 뭐 주민이 몇 명이 안 되지만 독도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님은 한 달에 요즘 20만에서 30만원 받죠 지금.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이나 사법 이게 중요하죠. 또 행정 중에서도 이제 일반 행정도 있지만 경찰력 이런 것도 이제 동원되어 있잖아요. 이 최소보험이 뭐냐면 사업이잖아요. 독도에서. 그래서 김성도 이장님하고 그 이제 뭐 관광객이나 또는 많이 사모님 뭐 두 분이 사오고 어쨌든 주목 상황을 이렇게 조금 해주면 물론 이제 그 고소 안 할 수도 있지만 고소가 좀 되고 이러면 일단 이제 경찰 조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도 가고 하면 그 이제 사법기관이 전부 다 개입됩니다. 그리고 그래 싸우다 보면 부부 간의 싸움이 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만을 위한 입법이 좀 필요하고 이러면 입법기관까지 개입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싸우세요. 모두 피 터지게 싸우세요. 피가 나면 형사법 절충이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친권죄로 고발 안 하더라도 일단은 상처가 나면 고발됩니다. 인권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김성도 이장님이 은연히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 다음에 뭐 포항지검에 갔다가 뭐 경주교도소에 좀 갔다가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기록이 막 나옵니다. 한번 싸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10년에 20년 좀 지나고 우리 후배들이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싸울 때 독도 누구 왜 물었을 때 우리 보아 독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카페를 만들 때도 손님이 오면 좀 사오다고 가격 경쟁하다가 주목사도 좀 하고 좀 나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국가 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실효지대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많이 짰습니다. 그런데 사업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인이 오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 종합해서 최종 결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33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왜 33인이 필요했느냐면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언
그때 숫자가 맞춰서 33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실제로 이제 그 호흡도 밝혀주고 후손들이 있어서 보상을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성함만 거기에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독도를 지킨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구술이잖아요. 구술이니까 증거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 이제 독도 지킨다고 가 있으니까 뭐 총도 제대로 없고 뭐 아무것도 무기가 없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처음에는 오시마 긁고 뭐 위로 공포탄도 쏘아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는데 가라고 고함 막 지르고 뭐 했는데도 안 가고 배를 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마침 거기에 있는 헌 대포 이걸 한 발을 넣어가지고 쐈는데 그 포탄이 그 당이 일본 배 위에 떨어졌잖아. 그게 터지질 않고 배 위에 떨어지니까 일본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독도를 지키는 의욕수비대가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과 싸운 적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비워놨을 경우에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그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계속 있었다면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쭉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한일 국교 정상할 때까지 일본이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들이 가서 독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경찰이 투입돼서 임무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땅으로 지금은 거의 굳어진 상태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할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 10가지를 딱 제시해놨습니다. 10가지 딱 제시해놨고 그 10가지를 보면 한국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딱 반박해서 10가지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딱 깔끔하게. 그런데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본 독도하고 제일 가까운 데 오키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현이죠. 그 현 있는데 시마네현 도토리현 옆에 그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네현 현천 앞에 딱 가면 이제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천 이제 그 현황들이 계속 이제 하다가 중간중간 나타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라 다케시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오키섬에 가고 부두에 큰 그 이게 입간판을 해서 돌아오라 다케시마에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묻습니다. 저게 뭐고? 다케시마가 집 나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다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집 나갔나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 다케시마 독도죠. 독도가 일본 건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뺏어갔다. 왜 그럼 뺏기냐? 너 그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데 아들 전쟁 끝나고 뭐 먹고 살아가 고기나 잡아 먹으라고 잠깐 빌려줬더니 안 내고 한국인이 불법 점령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옥지섬 그 산에 뒤에 가면 그 표지판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어떻게 써놨냐면 화살표를 저 한국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독도 몇 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 해놓고 여기서부터 대마도 몇 킬로 저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조도 몇 킬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있는 그 섬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 대마도까지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에 적혀있는 건 다 일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선전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와서 전 교육청에 알려서 학교에서 독도까지 몇 킬로를 재가지고 전부 표시해놨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그 많이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독도 뭐 돈 많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여기서 독도 몇 킬로 다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어쨌든 일본은 아주 깔끔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독도 이렇게 시키러 가면 중고등학생들 막 이미 학교에 배우잖아요. 무섭니다. 독도 외국다 이렇게 부르면 공부 열심히 하는 대표적으로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사국을 정복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도 잘 모르는데 신라를 알 수가 없고 또 이사부 장군도 모를 뿐더러 또 그 우사국도 모릅니다.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국정법하고 온갖 이야기해도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게임이어서 국정법부터 물으면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라고 중재재판소나 이런 데 가자고 하는데 한국 너가 왜 안 가지? 그럼 너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한 대답할 몇몇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야 됩니다.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름을 딱 적어놔야 됩니다. 이름을 안 적었다 생각하고 이 서신은 볼펜을 제가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가 안 볼 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이 누구 거예요? 이 내 손안에 있는데 이 볼펜이 누구 거예요? 본인 거잖아요. 선생님 것인데 증거가 있어요. 유서이 있습니까? 요거는 이름 써놨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자기 물건에 이름 안 써요. 편하게 쓰는데 영수증도 없고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게 주장하는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독도할 때 이 독도가 당연히 우리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거였거든요. 생활에서.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놨나? 일본에서 지금 걔들 갖고 있는 걸 보면 지금도 독도에 대한 그 무슨 그 광산 채굴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 있는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채굴권을 주고 일본 기업이 그 채굴권을 샀습니다. 근데 독도에 막상 가서 채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도 땅을 나누고 저끼리 막 싸우고 이래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일본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주기적으로 그 자위대 전투기라든가 구축함을 우리 해역에 밀어보냅니다. 이러고 나다 그 일지를 다 적어놓습니다. 자기들이 그 이제 독도의 공을 관할했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양 탐사선을 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해양 탐사선이 왔을 때 한국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밀어냈습니다. 상부에 되어 있습니다. 밀어내고 보니까 뭐 함선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위대 함선, 구축함선 다 있는데 왜 해양 탐사선이 왔을까? 보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권리를 가진 게 해양 탐사선입니다. 일본은 그 독도 해역이 자기들 것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해양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면 일본은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요건 문제나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를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이름입니다. 요 이름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또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독도의 이름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지금까지 문헌에 나와 있는 이름이 뭐 우산도, 자산도, 간산도, 청산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봉도, 가지도 이런 이름들이 문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봐라, 그게 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지맘대로 부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물론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학자분들 중에 과거에 이렇게 변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자로 적어드렸습니다. 한자로 적으면 우산도, 자산도, 천산도, 가산도잖아요. 요 위에 핵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타 났다고 기록하시는 분이 잘못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옛날에 근데 행정정도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한자는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서서 하신 분들의 일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라고 해서 독도를 없앴던 그 선배들이, 그러면 일부러 누락시킨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독도를 울릉도에 포함시켜서 하나로 처리하는 논리입니다. 이 속도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독도를 울릉도의 남면 도동 번지의 하나의 그 지역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때는 그 논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아마 일부러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본이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독도 없잖아, 진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운 논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우자는 비롯될 우자입니다. 그죠? 비롯될 우자고, 자자는 아들자고, 천자는 일천천이고, 간자는 우리 간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로 다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름이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독도 그 바다 밑까지 포함된 해양 지도입니다. 해양 지도인데, 요 지금 위에 보이는 요 독도가 쪼매하잖아요. 요게 지금 돌출된 겁니다. 바다 위에 돌출된 거고, 울릉도도 여기가 돌출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밑까지 다 바다예요.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섬은 독도라는 섬은 비롯될 우자, 어디에서? 큰 해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산에서. 우산 맞죠? 그리고 거꾸로 하면 산을 뿌리로 갖고 있습니다. 간산입니다. 수많은 해산 중에 한 개입니다. 천산입니다. 산의 아들입니다. 자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한자는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 밑에 큰 해산이 있는 줄 알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으면 자주 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 유사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해양 탐사 기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업을 해보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바다 해역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으려면 반드시 플랑크톤이 있어야 되고, 플랑크톤이 살려면 미역이라든가 기타 해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초가 있으면 육지가 있어야 되죠. 결국은 뭐냐면 육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역도 있고 고기도 있고 강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포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밑에 큰 산이 있구나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독도를 생활권으로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여러분들 이제 울릉도 가시면 그 성일봉 중간쯤에서 보면 독도 잘 보입니다. 눈 밝으면 잘 보입니다. 맑은 날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세종시록지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망원경으로 보이고, 옛날 어른들의 시력이 요즘보다 훨씬 좋습니다. 3.0 정도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눈 나빠진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때는 이제 보면 보이는데, 보이는 섬이 있는데 안 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 독도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면 갖고 그 보이는 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치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미역들을 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울릉도 가실 일 있으면 울릉도에 가면 그 도동항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해안도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가시면 거기에 포장마차가 열립니다. 포장마차 여기 가시면 그 포장마차에 요즘은 그 저기 뭐야 열합 그 두께가 좀 얇아야 되는데 열합이 있는데 그죠? 홍합이 있는데 홍합 껍질에 뭐 두둑두둑 붙어가지고 껍질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크기도 크고 이게 이제 그때 제가 10년 전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주시던데 홍합이 왜 이리 생겼나 이러니까 이게 독도 홍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독도 바닷가 근처가 꽉 늘려 있어서 그냥 한 번씩 가서 따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약이라고 이제 그건 나중에 가시면 한번 가서 드시고 요즘 홍합이 점점 이렇게 크기가 적어지긴 해도 껍질 더덕더덕한 것들이 좀 아직 있습니다. 그 이제 울릉도 독도 해역에서 생산되는 홍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성을 이렇게 보면 땅, 미역, 블랑크톤, 물고기, 전복, 강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울릉도 독도와 관련해서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이거 다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이 삼봉도가 있는데 삼봉도를 왜 삼봉도라? 멀리서 봤을 때 봉우리가 동도하고 수도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봉우리 하나 있죠. 그런데 요 봉우리가 옛날에는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해서 삼봉도라고 했는데 이 증거를 제가 들면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 충지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충지조도가 이제 그 남반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섬은 이제 1800년 무렵만 하더라도 제법 육지가 돌출된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속 침식장이 깎이니까 이 섬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일본에서 이 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돌에다가 주변에 직경 50m 되는 콘크리트 방어벽을 걸쳐가지고 지금 어디 됐냐면 그 섬이 바다로 났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양 관측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양 관측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 이야기도리시마는 배타적 경제 수요를 가질 수 있다. 대륙군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유엔 그 대륙군 경제 획득위원회에 자료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섬이 아닌데 다 깎여서 요만큼 남아있는 섬도 그렇게 보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아마 지금 이 섬들이 끝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나셔서 내리시면 근처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냥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쫙 치면 자갈이 쓰려고 합니다. 쫙 소리가 납니다. 계속 자갈이 이렇게 깎는 겁니다. 섬이. 그러면 밑을 깎다 보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깎고 무너지고 그래서 섬이 급격하게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의 문화유산 그대로 보존해야, 원형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분들과 원형대로 보존이 안 된다. 나오면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밑에 콘크리트 말뚝이나 쇠말뚝을 박아서 이 자갈이 설려가면서 최소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하니까 백화현상들이 나오고 부작용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의견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삼봉도에 하나의 봉우리가 지금 거의 소실되고 작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또 이제 왜 삼봉도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잘 볼 수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봉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독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셔서 설명하는 왜 하필이면 외로운 독자가 썼을까? 뭐 그 전에 온갖 이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문헌에 독도라고 쓰고 난 다음에는 계속 독도라고 불리잖아요. 제가 이제
볼 때, 자, 요게 이제 독도섬입니다. 겨울 모양입니다. 겨울 되면 동해 바다에 이 독도 혼자만 이렇게 보입니다. 어때 보입니까? 외로운 독자죠. 독도로 없어. 왜냐면 가보니까 외롭고. 근데 보통 우리가 독도에 가시는 분들은 독도를 평화로워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평화로울 때만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하는 많은 시간은 독도 혼자서 이 동해 바다를 지켜요. 그래서 아마 독도라고 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외국 친구들이 독도가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독도가 왜 이름이 독도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럼 외롭잖아요. 뭐 우산도 관상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독도만 설명하고 그러면 거꾸로 일본은 뭐라고 부를까?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마라고 하죠. 다케시마는 죽도입니다. 자, 죽도는 왜 죽도라고 불렀을까? 멀리서 보니까 대나무처럼 뾰족하다. 죽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독도를 마음으로 느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하고 멀리서 보고 뾰족하기 때문에 죽도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애완견 센터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삽니다. 그 주인이 예쁘다고 막 이름이 예쁜 이름 붙었다고 이제 강아지를 권하잖아요. 사과옵니다. 근데 딱 사과가 보니까 이쁜 줄 알았는데 이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잘 안 먹으면 엄마가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겠어요? 밥 잘 안 먹는 애한테 까탈스럽다고 까탈 이렇게 했지. 근데 다른 식구는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니까 막 지고 막 이러는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얘를 뭐라고 부를 겁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심통스럽잖아요. 심통 이렇게 똑같은 개지만 식구마다 자기 느끼는 대로 이름을 다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우리 거니까. 요 실례지만 성함이 예 김명희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지었죠. 보통 이제 첫 번째 애가 나오면 외가 쪽에서 이름 지어줍니다. 외할아버지가 많이 지어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그 외할아버지가 이 씨가 너의 것이라고 해서 증명합니다. 외가 지은 것이죠. 할아버지가 짓잖아요. 이 씨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짓는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항상 할아버지나 또는 뭐 아버지나 아니면 외할아버지나 뭐 외가 있어 이렇게 짓는 지가 있어 이렇게 짓는. 왜냐면 우리 거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독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었고 죽도라는 이름을 일본이 지었다면 양자를 비교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핵심이. 그죠? 그래서 여기 이름 문제를 이야기해도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8시가 좀 넘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도 균이 갈매기한테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독도 가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참 요즘은 균이 갈매기 숫자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절반밖에 지금 안 날아오고 있습니다. 왜 절반밖에 안 날아올까요? 균이 갈매기가. 균이 갈매기. 이것도 지금 독도를 지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균이 갈매기가 먹을 게 없어서 안 날아오잖아요. 먹을 게 줄었어. 먹을 게 왜 줄었을까? 먹을 게 왜 줄었을까?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떠난다. 그럼 결국 뭐냐면 독도에 사람이 적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독도 인근에
괜히 갈매기가 좋아하던 오징어가 없어졌다. 새끼 오징어. 그 오징어는 왜 없어졌을까? 오징어는. 예. 저 위에, 독도 위에 대화태권에 거기에 북한 구역에, 수역에, 그게, 예, 중국은 서남태, 북한에서 조업권을 줬잖아요. 팔아먹었죠. 거기서 완전히 삭스리를 해버린 바람에 오징어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매기가, 베이 갈매기가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없애야 됩니다. 관광객이 안 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답인 여러분. 우자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베이 갈매기라는 놈이 있는데 선착장에 가면 배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 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가 한 걸음 뒤로 둥글라. 앞에 가면 또 한 걸음 뒤로 가. 이게 보는 눈이 뭐 바닥잖아요. 눈이. 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괜히 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도에 우리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요. 올라올 때 보면 또 이제 귀 갈매기가 저끼리 쭉 앉아가고 몸도 부비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갈수록 더 부비고 이러는 겁니다. 부끄러움 더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보통 가면 여기에 선착장에다 내리셔가지고 30분 동안 여기에 머물다가 사진 찍고 막 이래 하시다가 다시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학술 탐사라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여기 내려서 영상부터 신청하시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찰들은 지고 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도로를 달아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로 달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주보죠. 여기가 어민 숙소입니다. 숙소가 여기 있습니다. 겨울에 어느 정도냐, 파도가 치면 이 파도가 올라가지고 사천 꼭대기까지 올라온다고 집이. 그래서 뒤에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독도에 등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독도 등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GPS하고 다 있지만 이 항해를 하는 배들은 특히 이제 작은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깜깜할 때 여기 암초가 있는지 모르고 충돌할 경우도 있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독도 등대 때문에 방향도 밝히고, 그러면 이 독도 등대를 계속 켜야 되잖아요. 켜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계속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독도 등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사람은, 인력은, 금리는 우리 정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독도 운영 비용은 대구 은행 보면 독도 통장 개설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도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생태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고, 또 모든 인류의 해양 문제를 이용하는 선박이나 사람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독도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독도여야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럼 일본은 왜 안 되냐? 또 이렇게 다시 물으면 2년쯤 전에 그 필리핀에서 제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남중국해 해역에 중국이 섬을 개발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마위섬, 모래톱 이런데 대규모로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군사 기지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다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다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이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중국의 행위가 맞냐, 이게 영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 등등해서 이제 했는데 주장하는데, 그때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권리가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유엔 해양권 협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그런데 뭐냐면 일단 중국이 섬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 섬에 살고 있는 바다 거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건 범법이다. 그럼 범법자가 하는 행위는 이미 합법적 가르쳤다. 그래서 중국의 행위는 불법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독도 문제로 돌아오면 이 독도에 아까 가지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지도는 강치의 연말입니다. 강치. 그런데 독도에 지금 강치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독도에 강치가 없느냐?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목돈 삼았잖아요. 그래서 강치 기름을 빼가지고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가죽은 가죽대로 팔고 그렇게 해서 강치를 완전히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여러분들 옥기 서하고 거기 이제 가보시면 일본들이 자기들이 실효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부들이 강치를 잡아도 사진인지 들고 사진을 쫙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중개재판소 결과로 이게 바로 나쁜 짓이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가질 수 없는 정부를 일본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룰도 바뀌고 지금은 자연보호나 환경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본도 굉장히 불리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 국제법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도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주소가 있고요. 쭉 있습니다. 역사적 근원부터 시작해서 쫙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대사에 와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일본한테 강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요즘 꺼내놓는 것도 보면 그 뺏어간 자료들 속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가지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먹주로 치고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꺼내놓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어떠냐면 여전히 이제 국제법도 최근대에 일어난 일인데 특히나 이제 일제가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데 일본의 역할이 재설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권, 사회주의권을 반대하기 위한 교도보로서 일본이 이제 전략적 가치가 설정되면서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 미국이 연좌부를 중거하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고 사실은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회담 보면 이미 거기에는 일본이 점령한 모든 땅들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했고 나중에 일본도 거기에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그걸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친미일 안보 지침 또는 뭐 집단 안보 이런 데 보면 일본이 방어해야 될 영역에 한국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미국이 보시기에 여전히 한국은 일본을 지켜야 될 영역 아니냐 이게 일본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남은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논리도 가지고 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 당사자가 있고 이 당사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3자의 시각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 선생님 그 볼펜을 가져왔을 때 결혼을 안 하잖아요. 맥건지 선생님들이 결혼을 안 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봤잖아요. 제가 가져온 거. 그러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거 원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끝이에요. 개인세.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다 이권이 걸려지죠. 그래서 지금 주변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서 30년 후에 그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 그때는 시간을 바꿔줄 수 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30년쯤 되면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처럼 발전하면 그때 우리 후배들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모셔다가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이고 독도를 구경시키고 감성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제사회 시설들에서 우리가 점점 유리해지는 것이 SNS라든가 이런데 한국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저도 아무래도 방탄소년단들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데 방탄소년단 옷깃 딱
적시면 독도 이렇게 한번 좀 느낌이 독도 이렇게 쫙 하고 좋은 것이 일본에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걸렸는데도 계속 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SNS가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지시하는 언론의 경로하고 일반 국민들이 나누는 언론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도와의 관련된 것으로 우리 전략을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강한 이름도 이렇게 하고 독도리 뭘까 이렇게 붙여서 네이밍을 가지고 아마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한마디 툭툭 던져줄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고기를 잡고 미역을 채취했다.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 오늘 이제 역사 이야기지만 신라장군 이사구가 우상국을 점거했고 안흥복 장군도 일본 정부에서 확인을 받았다. 문헌에도 우리나라가 관리했던 기록이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다. 이게 시거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지키고 있다. 독도 등대도 우리가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합니다. 제3자의 시간입니다. 일본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했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독도가 우리 땅을 알고 되오는 국민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몸짓 하나 또는 수식을 하나에도 독도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사실 일본에 가보면 옥기섬 뭐 이렇게 시마네에 가보잖아요. 옥기섬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독도 관심 없습니다. 앞바다에 고기 잡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못 잡는데 독도까지 가서 고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마네 현은 왜 그래요? 왜 자꾸 독도가 지정하고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이벤트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안해서 독도 그 나를 이제 선정을 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 많이 왔다. 그 덕분에 경상북도하고 이제 자매기를 짜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후회한다. 그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광객 수입이 줄어가지고 돈은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관광객이 안 오니까 심심해지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하고 정치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은 국가적인 역량 또는 이제 국가적인 위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도를 하나의 권력의 상징성, 국가의 상징성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나 또는 문화 공동체나 또는 협력체로 가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이제 아베 정부가 바라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G20 오사카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열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때문에 한판 해서 미국이 중국을 좀 물려서 케어 배식해줄 줄 알았는데 그날 무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돌입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회담에 돌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일본의 의도는 그 중에 이제 그 이벤트가 좀 성사되면 그 다음에 이제 G20 그 오사카 회의가 좀 커지고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해서 도쿄 올림픽을 좀 선전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쪽으로 확 이렇게 땡기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판문점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 세계의 시선이 일본에 아니고 전부 한국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일본이 그때 이 이벤트를 몰랐습니다. 번개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자본주의 세계, 미국의 우방을 방어하는 전쟁기지로서 존재했는데 미국이 직접 북한에 가거든요. 북한에 갔다는 것은 이미 한국 전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을 든 거예요. 그럼 일본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군사 안보적 부분에서 일본의 역할이 없어졌다. 그러면 일본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군사 안보적 역할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3개만 던지니까 한국 꼼짝 못하잖아요. 결국 아시아에서 여전히 맹주는
일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군사안보는 미국이 있고 경제시장은 중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건의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한국이 옆구를 쑤시니까 짜증났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지금 굉장히 교묘한 분인데 기존에 있는 일본은 어쨌든 단일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과거에서 역사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뭘 했냐면 선수를 바꿨습니다. 천황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천황은 점검 책임이 있는 천황이지만 지금 새로 등장한 천황은 전혀 상관없는 천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서 새 출발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한국이 뒤에서 와이카노 강제징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아베가 지금 아베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풀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일대라는 큰 사업이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요. 미국도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관계가 되죠.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간다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 내의 경쟁자 한 사람을 뽑아게 돼요. 한 국가를.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은 중국과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 관광객도 자유롭게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뭐 현대나 삼성이나 지금 이제 중국에 조금 고전하는데 이것은 현대나 삼성에 대한 미국이 아니고 중국 자체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가 조금씩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의 시장은 중국이고 중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리 시장을 상대하려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협력을 하고 우리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의 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재산으로서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독도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가 부르느냐? 이 가슴 속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독도 문제를 키워올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정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